수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50만 명이라 하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모여서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 게 코로나19 상황이라 더 걱정이 됩니다. 요새는 특히나 학생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학교 방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요일 확진자 수치고는 좀 굉장히 많은 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반갑긴 한데 확진자 수로 보면은 마음이 좀 찹찹하죠. 네. 근데 다행히 부산은 한 3일 정도 사망자 수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로 보면은 좀 우려가 되지만 우리가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로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어제 82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연제구 한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아마 증상이 있어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12일 날에 직원하고 환자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마 13일 날 결과가 22명 환자가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의 가족이 또 이제 밀접 접촉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또 확진되는데 이분이 또 한 주간 연제구에 있는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검사를 했는데 네. 직원 한 명하고 이용자 7명이 아마 추가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증가됐는데 어제 의료기관 집단 감염으로 아마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는 또 고령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고 하는 곳이라서 좀 더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아까 네네. 교수님 부산은 3일째 사망자 안 나왔다 했는데 네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망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였고 4차 유행 후 네. 최대치까지 올라갔다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 주로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게 13일 토요일 날 사망자만 해도 발표가 한 전국에 한 32명이 집계가 됐고요. 요 수치가 거의 지난 7월 4차 대유행 이후에는 최다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14일 20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과 그리고 60세 이상이 고령층에서 주로 많이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최근에 이제 지금 60명, 어제는 80몇 명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후에는 사망자 수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 같으면은 200명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많은 인원들이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고, 그리고 사망자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일단 많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요. 요양병원이나 우리 요양 관련 시설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벌써 완료했던 환자나 종사자분들이 지금 거의 완료하고 5, 6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라 가지고 네. 최근에는 보면 그전에는 거의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보고가 없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연제구 이 병원도 거의 폐쇄병동이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염이 아주 밀접되고 폐쇄되고 이런 고위험 지역인데 아마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백신이나 부스터 접종이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를 보니까 접종 완료한 지 60대 지난 50대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 접종을. 근데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으면 완료율이 높으면은 많이 확진자 줄어들 거다 했는데 지금 우리 전 국민의 78.1%가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래 확산세는 안 줄어들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파 변이가 유행할 때는
벌써 한 70만 넘어도 집단 감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확산세를 잡는데 지금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 완료하면 우리가 중증이나 입원하는 경우는 줄여도 감염 자체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가 78%라도 확진자 수가 안 잡히고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독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중증 환자를 지금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서는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위중증 환자를 줄여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고연령층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기 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예. 빨리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금요일 날에 부스터샷을 우리 코로나 치료하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맞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2차례에 화이자 맞았는데, 뭐 크게 이상 반응도 많이 생기지 않고 주위에도 접종 부위에 통증 정도만 있다고 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꼭 빨리 신속히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살펴보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50만 명이 시험을 치르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또 전면 등교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방역에는 비상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이 고3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 이제 고3들은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8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직 뭐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예방 효과가 좀 있을 시기이긴 한데, 네. 뭐 다른 지역에 보면은 벌써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겨서 확진된 사례도 있긴 해서 안심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모든 학생들 또 전면 등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이 되게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명 전파력이 높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조금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소아청소년에서의 사망은 코로나 확진 이후의 사망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그리고 위중증도 현재까지는 한 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소아청소년에서는 상당히 코로나19가 확진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렇더라도 개인 방역이나 학교 방역을 아마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속 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은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소아청소년한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공고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예, 이전에는 좀 자율적으로 이제 접종 공고를 했는데,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지금 그 확진자 증가세가 급격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그 중심에 또 소아청소년 감염이 이제 늘고 있으니까 예. 방역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도 다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뭐 저 개인 의견은 사실은 16, 17세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가 빨리 접종하는 게 좋겠고, 그 미만 연령에서 이제 한 15세 이하에서는 좀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나 또는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 우리가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있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접종을 적극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능 시험 때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나 혹시 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 예. 이제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가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수험생 중에서 만약에 지금 확진이 된 수험생 같으면 병상 시험장을 전국에서 31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된 수험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국에 112개소를 마련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일 정도에서 확진된 수험생이 최소한 66명 정도 있고 격리 대상자가 한 12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는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장소를 좀 준비를 하고 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을 뭐 있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제 수능 시험 치러 가가지고는 막 옆에 사람하고 떠든다거나 할 일은 잘 없으니까 맞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시험만 치고 오니까 예, 손만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 출범을 했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안정성 평가를 하는 질병청 위원회가 있긴 한데요. 네. 좀 더 과학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특히 역학이나 임상, 소통 이 세 개 분야 전문가 22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런 판단, 이 안전성 평가를 판단하는 근거 부분을 제시하고 좀 일반인들한테 이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만든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일반인들 같은 데는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이상 반응 생기면 모두 백신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소통을 통해서 네.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요즘 근데 뭐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면 다들 엄청 조심스러워지는데 겨울철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노로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네. 짚어주시죠. 네, 우리 이건 갑자기 코로나 하다가 노로로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식중독 거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작년 같으면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하는 덕분에 우리가 독감이 유행을 안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로바이러스는 유행했거든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거의 잠복기가 1, 2일 정도 되면서 설사, 열, 호흡기 증상이 나는데 네. 꼭 접촉을 통해서 전파하기 때문에 손위생, 손 씻는 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